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이번에 평양에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남측 취재진과 참가자들 한 150여 명이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9박 10일 동안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함께 다녀왔는데요. 그렇죠. 예. 진짜 평양이요. 도시 모습도 있지만 그 사회 곳곳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궁금했던 평양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평양 방북에 함께 하신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요번에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방북이었어요. 3월 말부터 이제 4월 초 사이에 다녀왔는데 그때 본 거랑 또 달리 이번에는 아주 좀 더 가까이에서 평양을 보고 온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육로로 해서 북평양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완전히 상상 이상으로 많은 걸 봤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북에 다녀온 사람도 많고 탈북자들도 있잖아요. 네. 변했다 그랬는데 그 말이 실감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평양 방북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게요. 개성과 평양을 잇는 서획 육로를 통해서 방북을 한 거잖아요. 그 개성 쪽 올라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예. 이제 멀리 기정동 그 인공기 네, 탑이 인공기구이네요. 보이고요. 자, 군사분계선을 넘어 올라가다 보니 개성공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생각보다 건물 외관이 깨끗한데요? 상당히 잘 관리를 해놨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텅 비어 있는 공장 건물들인데요. 한때는 남북 공동 번영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개성 평양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 넓은 평야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옥수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작물을 좀 약간 생산성 좋은 걸로 한다면은 평양 북한도 자급자족은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저 말고도 동행한 사람들의 생각들이더라고요. 네. 드디어 평양 시내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한강이 아닌 거죠? 대동강이죠. 자, 그렇다면 9박 10일간 MBC 카메라에 담긴 평양의 모습은 어떨지 같이 화면 보시죠. 평양거리에 고층 건물이 많이 보이네요. 색도 알록달록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한 2012년부터 이 평양 곳곳에 이 뭐라 그럴까요? 신도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정말 그 시민들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핸드폰을 쉽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옷이라든가 신발들이 매우 이제 다양했다는 거 하나 하고 진짜 그 구두국, 높은 구두에 예쁜 가방 그리고 양산이요. 반짝반짝한 양산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저 행렬은 뭐죠? 네, 이제 곳곳에서 구구절이라고 그러죠. 지금 하얀 옷을 입은 저 청년들의 모습은 이 횃불 행진을 충성의 횃불 행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골목 곳곳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번에 구구절 때 이 장면은 굉장히 좀 화려한 장면이 저희들에게 보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페달을 안 밟아도 저렇게 자전거가 가네요. 네, 그 교통수단 중에서 제일 눈에 많이 띄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전거들을 많이 타더라고요. 일반적인 자전거도 있고 전기를 동력으로 해서 가는 자전거들도 정말요? 있었고요. 그 거리에 차량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저렇게 일반 버스들도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만 많이 다녔고요. 저거 저 압니다. 저 무계도 전차죠? 네, 맞습니다. 이 무궤도 전차들이 많이 다녔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가장 인상 짙었던 것은 이제 저희들이 다닐 때 출퇴근 시간만 다녔던 건 아닌데 의외로 버스도 그러고 전차도 그러고 이제 대중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거의 많은 상태고 입석으로 가는 걸 봤고 텅텅 비어서 가는 버스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택시 많았잖아요. 예, 예. 택시는 누가 타겠습니까?
바쁜 사람. 바쁘기도 하면서 약간 여유가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의 대상은 아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택시 타는 것. 요금이 2km에 기본 요금 2달러 그리고 1km 추가될 때마다 0.5달러 안팎의 추가 요금이 붙는데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궤도 전차, 무궤도 전차, 버스 이런 그 대중교통 요금이 5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비싼데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뭐 대동강이죠. 한강 같아요. 뭐 대동강에 이렇게 이제 유람선도 다니고 있었고요. 대동강이라고 써 있네요. 이 땡볕에 파라솔 치고서 낚시하는 분들. 아깝네요. 못 말려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건 사실 여유가 없을 때는 반려견을 키우거나 이러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요즘 평양에서 반려견도 많이 키운다고 하는데 진짜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상당히 이색적이었고요. 네. 오, 야경도 멋져요. 꽤 오랜 시간 조명이 좀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가 몇 시까지 하냐고 현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9시까지 하고 손님이 있으면은 그 뒤에도 한다고. 석탄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화력 발전에 돌리고 또 이 고효율 전구 등으로 바꿔가지고 전기 사정이 좋아졌고 그래서 야경도 상당히 아름다워졌다 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평양 시내 모습 잘 봤습니다. 네. 이 평양 시민들이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화면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교수님. 네. 평양에 이제 오랜만에 가시기 전에 이번에 좀 가서 꼭 가보고 싶다 생각했던 곳들 중에 어떤 곳이 있었어요? 뭐니 해도 이제 옥류관에서 냉면 한번 먹고 싶다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제 그렇죠. 그 옥류관은 봐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이 여름 별미 옥류관 평양냉면 저희도 가서 먹어봤는데요. 제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가 옥류관. 옥류관은 뭐 단일 냉면집으로선 정말 규모가 큽니다. 네.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네. 냉면 정말 먹고 싶었는데 냉면 맛 좀 설명해 주세요. 정말 평양에 가서 일단 냉면부터 먹고 시작을 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선주후면이라고 진짜 냉면 맛을 보려면 독한 소주를 한 잔하고 냉면을 먹으라 해서 그렇게 먹는데 참 맛있었어요. 네. 그래요? 몇 그릇 드셨어요? 저는 한 그릇 반 먹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우리 이 북측의 종업원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네. 식초를 국수면 위에다가 드시면 됩니다. 깍젓가락으로 국수면을 드시고 가위는요? 예로부터 우리 국수를 명기리 국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엉감 평양국수는 독일 명기리 국수의 본복이란 말입니다. 네, 명기리 국수라는 게 명이 길어진다 그래서 명기리 국수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해드리는 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면발을 드시고 식초를 드시고 저렇게 식초를 뿌리네요, 면에다가. 그래서 메밀면에 반드시 식초를 뿌려라. 이게 평양냉면 먹는 방법입니다. 면은 가위 금지.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시장 식당입니다. 한 밤 9시 정도까지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화된 노량진 수산시장에다가 회 전문 레스토랑이 좀 합쳐졌다 그럴까요? 저 수조위에서 돌아다니는 저 큰 아이들이 바로 철갑상어입니다. 야, 철갑상어면 사실 비싼 요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닷물 필요한데요. 이 서해 남포 바닷가에서 수로로 그냥 바닷물을 여기까지 끌고 옵니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얼마 보십시오.
이게 사실 그 회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수질 관리나 이런 데 또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가 잘 웬만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어떻게 북측 입장에서도 상당히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양식업은 어떻게 보면 식량에서 출발해가지고 북한의 새로운 식사 문화, 식문화로 좀 정착되는 걸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맛은 어떤가요? 그래서 철갑상어가 저는 그런 맛인지 몰랐어요. 정말 쫄깃쫄깃해서 우리가 그 회 중에 회가 맛있다고 한 것들은 대부분 쫄깃한 그 입감이 있잖아요. 그 맛이 아주 잘 느껴졌고 오히려 뭐 우리가 철갑상어, 상어알을 중시하잖아요. 저희 그렇죠. 상어알도 그렇게 비싸질 않았어요. 자, 근데요. 이 식당 2층에 가니까 상점이 있었어요. 이 평양 시민들이 이용하는 고급 상점이어서 장 보는 북한 주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생선 사셨어요? 개입니다. 게? 좋아요, 게가? 살이에요? 맛있고 레벨권한테인데 맛있고 가격이 좋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이 남쪽 사람들만 따로 이용하는 상점이 아니라 평양 시민들과 함께 장을 보고 싶어 했는데요.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저 신나가지고 이제 저렇게 장 봤어요. 이야, 지금 장보러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거 밀차 뭐라 그래요? 밀차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래서 저 카트를 밀차라고 부르고요. 아, 싸더라고요. 저게 380원이면은 이제 우리가 내는 돈이 3.7달러 정도? 오, 네, 상당히 싼 건데? 1kg이 한 3,800원 정도니까요. 광어 1kg이 한 2달러 정도. 저는 평양 마트 간 김에 정말 뭐 이것저것 많이 샀거든요. 교수님 뭐 좀 사셨어요? 저는 뭐 크게 사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사와서 저녁에 이제 주로 먹었던 안주가 거기서 낙지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징어. 오징어. 그렇죠. 저기 가니까 명태하고 오징어가 정말 싸더라고요. 네. 우리는 사실 이제 오징어가 원양 오징어 많이 나오는데 네. 여기는 근해에서 잡힌 거라서 좀 작고 얇고 되게 더 뭐라 그럴까요? 감칠맛이 좀 더 있다 그럴 걸까요? 저도 저거 샀는데요. 조금 있다가 영수증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일단 신나셨어요. 보니까 계속해서 네. 많이 담으셨네요. 과자들도 좀 샀고요. 근데요, 이 계산 방법이 저한테는 그 북한에서는 사실 굉장히 생소한 방법이에요. 보통 그 전표를 끊어와서 다시 돈을 지불하는 좀 복잡한 구조였는데 네. 여기 우리 똑같죠? 우리 슈퍼마켓하고. 똑같은데요? 아, 영수증도 있고요. 네. 예. 영수증에 보면은요. 말린 낙지가 600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600원이면은 한 뭐 6,000원 정도인데 10마리 6,000원이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사왔죠. 예. 네, 그럼 얼마입니까? 29.77달러입니다. 아, 달러로 29.77달러. 장을 많이 봤는데 내가. 한 10가지 정도 좀 넘게 산 것 같은데요. 29.77달러, 한 3만 원 조금 넘게 나온 거죠. 뭐 북한 주민들 물가로 보면 상당히 비싼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서울 주부의 눈에는 상당히 싸게 느껴져요. 그렇죠. 이 시장 이 계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와 아주 유사하지만은 가격 형성은 소위 시장 경제식의 가격 형성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우리 눈에는 아주 싸게 보이는 거죠. 근데 교수님 이번에 가서요. 돈 뭘로 내셨어요? 다른 나라 갔을 때하고 달러가 제일 그쪽에서는 편하게 생각한 것 같고 또 정확하게 환율을 계산해서 중국 인민폐가 통용이 되고 저도 이제 달러하고 중국 인민폐를 썼는데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결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사용했던 결제 방법인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래 카드라고 써 카드잖아요. 있죠. 오. 예,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이게 조선 그 무역은행에서 발행을 한 카드인데요. 우리 선불교통 카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2만 원, 5만 원 넣어놓고 그 사용하는 만큼 차감되는 것처럼 선불 카드입니다. 현금을 넣어놓고 거기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화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서 샀냐면은 양각도 호텔 찻집에서 샀습니다. 저렇게 이제 설명서가 있고요.
나래 카드는 어디서든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탔습니다. 아, 저렇게 해서 지금 충전을 해주는 거죠? 제가 20달러만 좀 시험적으로 충전을 해봤는데 예. 이거 똑같네요. 암호도 입력하고. 이제 여기서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근데 샘물 그러면은 한 병. 샘물 한 병을 예. 시험적으로 한번 예. 써볼까요? 좋다. 그러면은 주십시오. 예. 샘물 한 병이 얼마입니까? 16원 50전입니다. 16원. 지금 환율이 예. 100. 100공 5.58. 조금 올랐네요. 예. 100공 5.85. 0.1559. 예, 이제 뭐 아무래도 대북 제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외국의 어떤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같은 신용 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북한 내에서 통용되는 이런 현금 결제, 전자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릉라 곱등어관이요. 네, 그렇습니다. 능라도에 있는 곱등어, 그러니까 돌고래보다 작은 이렇게 돌고래 비슷한 거거든요. 곱등어관입니다. 돌고래 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종의. 제주 좀 볼까요? 어이구. 재밌게 보고 계시네요. 네, 뭐 어디 동네에서 한꺼번에 단체 관람 오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머니들 상당히 많으셨는데. 우리 남쪽 참가자 한 분이 가서 시범을 한번 했습니다. 껍등어를 보면서 햇님처럼 활짝 웃어봅시다. 제가 선생님 맞아요.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안 든다고. 아주 즐거워하네요. 사실 이 곱등어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지만 그보다는 이거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북쪽 주민들, 북한 주민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순수하다고 그럴까?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지금. 네. 아, 여기 문수 물놀이장. 그렇죠. 북한의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여기 이제 새롭게 등장한 데인데 이 문수물놀이장, 교수님 직접 가보시니까 이거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날도 그때 굉장히 더웠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피서를 온 셈인데 안에 시설도 아니말로 있는 거 다 있고 또 노는 모습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북한의 어떤 그 놀이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고 앞으로 미래 산업 중에 하나가 관광 산업, 그러기 위해서는 평양의 놀이 문화랑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거의 우리가 상상한 수준 이상으로 좀 올려놓고 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개발하고 이게 평양만 그친 게 아니라 원산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 핵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평양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확실히 북한이 경제 중시 그리고 이제는 주민 편의 시설을 많이 만들고 또 이거를 선전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지금 두 분께 평양의 최근 소식 들으니까 네. 괜히 샘나고 저 또 따라갈 걸, 진짜 따라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도 평양 방북 스토리 이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묘하고 향기로운 산이라고 불리는 묘향산에서 북한 스님을 만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북한의 첨단 교육 현장도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상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